자, 오늘은 지혜라는 이름의 인생 기본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, 특히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겪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. 사람들에 따라 이렇게 지능이 다 세분하게 나누어져 있는데,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수학적 지능이 뛰어나고, 어떤 사람은 예술적 지능이 뛰어나고,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에 관련된 지능, 운동 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뛰어날 수가 있겠죠. 뭐 사회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지식과 지혜를 조금 구분을 하고 싶어요. 지식과 지혜를 꼭 구분을 하고 싶은데, 제가 생각하는 지식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고 좀 특정한 부분에 커스텀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죠. 예를 들어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강으로 가서 물을 길어야 된다. 요런 게 그 당시의 지식이었다면, 요즘에는 수도꼭지로 가야 된다. 뭐 화장실로 가야 된다. 강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요즘 사람들이. 그러니까 지식이 바뀐 거죠.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걸어가야 된다. 아니면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간다. 뭐 이런 거라면 요새는 뭐 기차를 타고 갈 거냐, 버스를 타고 갈 거냐, 차를 타고 갈 거냐. 뭐 그런 옵션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입니다.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,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위해서 꾸준히 관통하는 어떤 철학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바뀌지 않고 그거를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. 첼로로 예를 들게요. 첼로. 제가 이제 첼로를 좋아하는데, 곡들에 맞게 특정 곡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. 곡들이 이런 곡들은 좀 빠르면서도 탁탁탁탁 끊어지는 맛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박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, 어떤 거는 좀 늘어지는 느낌이고, 악보에 표현되지 않았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기교라든지 테크닉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곡들마다 다 다릅니다. 이런 것들은 지식이죠. 이 곡을 여기에다 적용할 수 있지만 저기다가는 적용 못해요.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들은 전문 연주자들도 그 곡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고, 근데 기본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 활을 이렇게 끄고 이렇게 끄고 이렇게 끄고 이렇게 껐는데, 여기서 이렇게 힘을 태워서 하면 소리가 또 깊고 웅장하게 난다. 아니면 여기서는 왼손이 반복적으로 해서 요게 손가락이 가는 길이가 조금 짧아서, 아니면 미끄러져서 손가락이 잡으면서 틀어져서 제대로 소리를 못 낸다. 내지는 특정 음이 약하게 난다.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막 연주를 하다 보니 특정 음을 대충 하고 지나가는 거라. 막 안 돼. 이거 하다 보니 안 돼. 이거 대충 하고 지나가고 묻어넣어서 지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잘하는 연주자들일수록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. 기본기. 그러니까 기본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. 다 기본기를 강조를 합니다. 근데 그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얻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면서 기본을 충실히 하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사실은 기본기라는 거는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.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은, 근데 그게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는 그런 거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본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인류가 쌓아온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기본기에, 인생에 따른 거대한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되겠어요.
다른 사람들이랑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해관계가 갈등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어떡합니까?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가요? 어떤 경우는 뭐 이제 뭐 좋은 걸 대접해서,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을 양보해서,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, 내가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사람들이 낮은데 저항할 수 없는 상태다. 그럼 강압적으로 이렇게 짓밟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. 옛날에 군주정 때는 다 그렇게 했죠. 군주론 내용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, 뭐 그런 것들, 네, 아니면 협박, 회유,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쓰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였어요. 그런 것들은 지식입니다. 그런 것들은 지식이지만 시간이 바뀌면서 군주 시대, 군주정 때 하던 방식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을까? 할 수가 있나요? 못하죠. 당장 3, 4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. 회사에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 앞에다 대고 소리 던지고 얼굴에다 소리 던지고 이랬었다고요. 그럼 그거 할 수 있나? 지금 할 수 있나요? 못하죠. 지금 사람이 귀한데, 사람 구하는 게 귀한데 각과 을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할 수 있나요? 못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첫 번째, 제일 중요한 거는 화를 내지 않는다. 판을 깨지 않는다. 세상 천지에 화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냐? 라는 말이 있어요. 그 왜 옛날에 그 영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이제 조정석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니까는 옆에 송강호가 말리면서 세상 천지에 화내갖고 해결되는 일이 어디 있더란 말이냐 이래 얘기를 해요. 맞는 말이에요. 다른 사람과 우리가 더 뒤를 바라보는 관계가 되면 지금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의 심기를 계속 자극하고 있을 수 있어요.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. 그때 사람이 빡 돌아가지고 왁 하고 이렇게 성질을 내버리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납니다. 모든 게임이 다 끝나요. 그러니까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. 그 사이의 공간, 그 박사님,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, 그 박사님 성함을 까먹었어요. 저도 그거를 썼었는데, 그 빅터 프랭클.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 있죠.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들이 집단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, 그때 살아남게 된 자기의 테크닉 중에 하나가 생각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갭을 두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다. 바로 막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지. 생각을 하는 거죠. 자극을 받았어. 그럼 보통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억제하고 참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.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거의 가장 큰 우리의 감정이 여기에 있는 아미그달라 뭐였죠? 편도체가 흥분하는 거를 우리가 흥분을 했지만 그걸 억누르고 반응을 하기 전까지 생각을 해서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, 이걸 했을 때 뒤 후폭풍이 어떤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 화를 내지 않는 거죠. 자, 그게 지혜입니다. 이거는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관통하는 거예요. 관통은 지식이지만 지식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이건 지혜죠. 지식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지혜인 거죠. 지혜는 지식 안에 지혜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더 고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건 지혜죠.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. 이게 지혜입니다. 사람과 사람 간에
대화나 사람과 사람 간의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기.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기본기. 내가 누군가를 욕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내 감정이 너무 부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. 욕해야 될 수도 있죠. 그런데 그 사람이 듣는 데서 욕하면 될까요? 안 되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는 데서는 절대 욕을 하지 않는다. 기본기입니다. 기본기. 기본기예요. 지혜고 그 사람이 듣는 데서 욕하지 않는다. 그럼 딴 데 가서 욕을 해도 되냐? 뒷담화를 까도 되냐? 예, 됩니다. 사람이 태어나서 뒷담화를 안 까는 사람이 있을까요?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뒷담화 까는 사람은 자기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만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. 친구들 붙잡고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. 누구나. 그러면 우리 친구들,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나 붙잡고 막 얘기를 해. 그 사람 누구 뒷담을 까. 그럼 우리의 지혜는 뭘까? 자기가 들었는 내용을 함구하는 겁니다.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한테 지금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할까?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라면 나는 참는 거예요. 이렇게 참아보자. 꼭 참는 거지. 꼭 참는 거예요. 이렇게 참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외부로 되도록이면 발설을 하지 않는 거예요. 아니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나빠. 이 사람은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나한테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빠. 그럼 같이 막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면서 이건 옳다, 이건 그르다. 너는 잘못한 게 없다. 네가 말한 건 정당하다.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것들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죠. 그렇지만 그 사람 보는 데서 화를 내지는 마라. 그런 얘기 해주는 거죠.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사람들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. 내가 맞을 텐데,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맞을 텐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, 이 사람, 저 사람한테 전부 다 싸우면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안 남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지 않거든. 모든 상황에서 다 내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. 내가 뒤틀려 있으면 어떡할 건데.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준이 좀 더 엄격할 수도 있잖아. 이 사람은 우리가 음료수를 먹어요. 음료수를 먹는데 이 사람이 썼던 빨대 내가 썼어. 근데 그것도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. 뭐라 하면서 내 거 빨대 먹고 지도 빨아먹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, 자기가 쓰던 빨대를 다른 사람이 물면은 그냥 못 먹는 사람들, 이걸 어떻게 먹냐. 그 빨대 버리고 그냥 먹든지. 둘 다 잘못된 게 아니죠. 둘 다 잘못된 게 아닌데, 거다 대고 빨대 됐다고 해서 빨대 버려버리고 싫은 티 내는 사람한테 저 싸가지 없는 거 봐. 이래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서 극단적인 화를 낸다는 거, 극단적인 선택인 거예요.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. 이건 지혜입니다. 어떤 상황에도 관통하는 지혜. 두 번째, 반응을 하기 전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. 사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 자기가 직장 동료랑 싸웠어요. 아니면 자기보다 부하 직원인데 이걸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고쳐, 못 고쳐.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지식의 영역입니다.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뭐가 절박한지도 모르거든요. 어떤 환경인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괜찮아질 사람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니면 관계의 단절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, 말하자면.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없다고.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.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영역인 거죠. 그 상황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. 그러나 지혜는 틀립니다. 이 사람 그런 상황에 왔어도 화를 내지는 않는다. 어떻게든 참는다. 어떻게든 참아낸다. 어떻게든 참아내고, 두 번째로 내가 반응하기 전까지 생각한다. 생각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. 생각하는 것에 답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.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답이 없다.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. 내가 생각한 답이 이건 것 같아 하고 답을 냈어요. 그 사람한테 이런 방법을 취했어. 틀릴 수도 있죠.
틀릴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반성이 되거나 결과가 훨씬 낫습니다. 일어날 사건도 덜 일어나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미리미리 머릿속에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.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기가 되겠습니다. 다른 사람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기입니다. 근데 아까 말했지만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. 첼리스트들은 평생 음정과 싸운다고 합니다. 내가 잡고 있는 이게 도가 맞나 아닌가를 계속 들으면서 확인해야 돼요. 내가 어느 날 문득 잡았더니 도보다 약간 높아, 어느 날 문득 잡더니 도보다 약간 낮아. 평생을 첼로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잘하겠어요. 신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기본을 잘 배워야 된다. 기본을 잘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. 그게 가능할까요? 가능하지 않습니다. 기본은 꾸준히 계속 연마하는 겁니다.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. 수영할 때도 우리가 물에 떠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 가지 필수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정해놨어요. 그 중에 가장 기초되는 게 체력이겠죠. 체력이 없는 분 수영을 해. 그 다음에 근력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. 안 되면 이제 수영을 못하는 거죠. 폐활량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. 첼로도 마찬가지. 활을 이렇게 쓰고 손가락 여기 누르고 이렇게 활을 태우고 하는 것들이 다 기본이 되겠어요. 이런 것들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연마하고 녹슬지 않도록 연마하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것보다 이런 기본기가 계속 연마되는 거예요. 어떨 때는 내가 잘 참을 수 있었어. 기분이 좋을 때, 뭐가 될 때, 돈이 많을 때 이럴 때는 다 잘 참을 수 있죠. 근데 내가 상황이 절박하고 얘가 예민해져 있고 몸이 병 아프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항상 그 지혜를 발현해낼 수 있을까? 모르겠습니다. 항상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어떨 때는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고, 어떨 때는 좀 둔감해질 수도 있지만, 그러나 기본기라고 하는 거, 여기서 기본이라고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닦아내야 하는 그런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지혜들,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상대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감정적인 싸움이라든지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1번은 참는 거. 1번은 참고 뭐 도저히 못 참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. 도저히 못 참을 수도 있겠죠. 사람이. 그렇지만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. 두 번째, 반응을 하기 전까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생각을 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만큼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이만큼으로 막아주고 이만큼 효과 볼 수 있는 상황을 이만큼 효과 보게 만들어주는 이펙트가 있어요. 지식은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.